현상금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나이의 목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몸값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미국은 마침내 그를 생포해 뉴욕 땅에 무릎 꿇렸습니다. 전 세계 뉴스는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 거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처단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다일까요? 단지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미국이 타국의 현직 대통령을 납치하듯 끌고 오는 전례 없는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약은 명분일 뿐,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미국의 거대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만 했는가? 왜 사살이 아닌 반드시 생포여야만 했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경악하고 전 세계 산유국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사건의 진짜 본질. 미국이 마두로의 손에 수갑을 채워 얻어내려 했던 세 가지 치명적인 목적. 천상금 포스터 뒤에 감춰진 미국의 진짜 속사정을 단독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1시,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급습했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150개 이상의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불과 3시간 만에 마두로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적절한 정권 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한다. 36년 만에 타국 대통령을 자국 땅에서 납치한 전례 없는 사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미국은 하필 이 시점에 마두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공식적으로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원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유전의 주인인 마두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마두로는 공공연하게 석유 결제 대금으로 미국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중국의 위안화를 받거나 심지어는 정체불명의 암호화폐로 석유를 팔겠다고 나섰죠. 이게 왜 미국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냐고요?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근간은 군사력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모든 에너지는 오직 달러로만 살 수 있다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름을 사기 위해 달러를 비축해야 하고 그 덕분에 미국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찍어내기만 해도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이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위안화 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사우디, 이란,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도 나도 달러 안 쓸래 라고 나올 게 뻔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 한 명의 반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라는 제국의 기초가 무너지는 꼴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체포작전은 마약 사범을 잡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법정에 세운다는 전 세계 산유국들을 향한 미국의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혐의는 이 거대한 경제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깨끗한 포장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마두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거대 세력이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더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바로 미국의 앞마당, 중남미에 침투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작업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행기로 불과 몇 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의 불치망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미국 코앞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생긴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가장 경악했던 건 마두로가 러시아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내어주고 중국의 첨단 감시 시스템을 국가 전역에 깔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수시로 전개시켰고 중국은 차관을 빌려준다는 핑계로 베네수엘라의 주요 항구와 통신망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962년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21세기판으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근처에 적대적 강대국의 세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마두로 체포는 단순히 한 명의 독재자를 잡는 사건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미국을 압박하던 중국의 팽창 정책과 러시아의 군사적 포발에 대한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른 겁니다. 사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의 자금줄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마두로의 목을 직접 조름으로써 중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의 대리인은 단숨에 끌어내릴 수 있다. 마두로가 뉴욕 법정으로 압송되던 그 시각,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이례적으로 거친 비난 성명을 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공들을 만든 남미의 반미 교두보가 단 한 번의 체포작전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문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마두로를 현장에서 사살하지 않고 굳이 그 위험한 작전을 감행해 생포해 왔을까요? 그가 살아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전 세계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소름 돋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빈라덴이나 카심 솔레이마니처럼 마두로를 제거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그를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왜일까요? 사체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마두로는 정보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마두로는 지난 10년 넘게 전 세계 반미 국가들의 거대한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베네수엘라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중국이 중남미 정권들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그리고 이란의 무기가 어떤 경로로 밀수되는지 모든 실타래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마두로는 뉴욕의 차가운 취조실에 앉게 될 겁니다. 미국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죠.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남미 전체에 퍼진 반미 네트워크는 물론 미국 내부에 침투해 있던 스파이와 불법 자금 세탁 통로가 단숨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마두로 정권과 결탁했던 트렌드 아라고와 같은 국제 범죄 조직들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결국 미국은 마두로라는 한 명의 범죄자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전 세계 반미 동맹의 비밀 정보를 통째로 압수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두로의 입만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독재자들과 검은 세력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5천만 달러라는 현상금. 그건 단순히 체포를 위한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전 세계 반미 네트워크의 설계도를 사기 위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마약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미국의 거대한 정보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두로의 체포를 단순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두로 체포라는 사건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경제전쟁, 중러의 확장을 막으려는 안보전쟁, 그리고 전 세계 반미 세력의 뿌리를 뽑으려는 정보전쟁. 미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자는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법정에 세운다는 것을. 이것은 정의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한 신제국주의의 부활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